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의 의원들과 시민들이 초당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2분기 미 국내 총생산이 2.4% 성장을 기록하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불경기는 없을 것으로 공언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이나 중국이 미국의 최대의 위협 국가라고 꼽았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실어 증세를 보여 고령의 정치 지도자들의 건강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 7월이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되고 있다고 유엔사나 세계 기상기구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의 의원들과 시민들이 보수와 진보, 당파를 초월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특히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풀뿌리 시민운동가 등을 초청해 첫 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념과 당파 대립의 장벽을 뚫고 한반도 평화법안을 더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총성을 일단 멈춘 지 벌써 70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을 맞았으나 한국 전쟁은 여전히 휴전 상태일 뿐 완전히 끝나 종전된 것도 아니고 항구적인 평화를 서로 약속한 평화협정, 평화조약으로 전환된 것도 아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에는 보수와 진보 이념과 당파적으로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 한반도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연방하원에서는 27일 오전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첫 의회 브리핑 세션이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의 재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의원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코-스폰서로 서명한 연방의원 30여 명과 그 정책 보좌관들, 싱크탱크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셔먼 의원과 풀뿌리 시민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추진해온 KPEC, 즉 미주민주참여포럼 최강철 대표 등 미국 측 인사들과 한국 국회에서 민주당 김경협,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KPEC의 최강철 대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는 보수나 진보, 당파 대립이 있을 수 없다면서 수재를 극복해내는 것과 같이 어떤 폭풍우나 장벽도 뚫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 민족 후손들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요. 또 미 연방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슈들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최강철 대표는 연방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며 일각에서 비판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일각에서 적대시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조지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먼저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의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셔먼 하원 의원은 외교정책의 본질은 어떤 상대와도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라며 연방하원에 상정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하원 의원도 한반도 평화법안이 채택되더라도 한미 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에는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회기에는 2년 동안 46명이 서명했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상정 넉 달 만에 벌써 34명이 서명해 머지않아 1차 목표인 공화당을 포함하는 연방 하원의원 100명 동참이 가능할 것으로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과 최강철 KPEC 대표는 낙관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의 외교평화 포럼을 대표해 워싱턴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진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등은 결코 당파적 이슈가 될 수 없다며 외교 안보와 남북 문제에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의 문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과정이고 무엇이 결과이고 목표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자고 일어나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계속 들리면서 한반도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기 바로 전에 또 기후위기 장마,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재난 시대에 또 오송 참사라고 오송 지하 차도에서
많은 희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기후 위기와 평화 문제만큼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의원이 대표로 방미한 한국 국회의 외교평화 포럼에는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4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모두 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에는 비록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측과 북핵 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만으로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측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수재를 합심해 극복해내는 것과 같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탈이념, 초당적 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GDP 국내 총생산에서 2.4%나 성장하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더 이상 올해의 불경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하며 불경기 우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은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2.4% 성장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2%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그보다 나은 2.4%나 성장하는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2%와 2.4%의 건전한 성장을 이어간 것이어서 올해의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의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루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다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 경제 불경기가 올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성적이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였던 2%를 뛰어넘은 것은 연속금리 인상으로 냉각될 것으로 보였던 미국민 소비 지출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 투자는 급반등했으며 정부 지출도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2분기에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에 4.2% 증가에 비해 대폭 둔화된 것이지만 근 2%에 가까운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어서 우려를 떨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 26일까지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 5.25% 내지 5.5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테크업종에서 수만 명이 해고되고 지역은행들이 파산했으며 주택시장은 냉각됐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대량 해고 태풍이 일부 업종에 그치고 중소기업들이 이들을 흡수함으로써 미국의 고용은 올 상반기에만 167만 개나 일자리를 늘리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은행들의 파산 도미노도 막아냈고 주택시장도 다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2분기 석 달 동안의 미국민 개인 소득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도 플러스 2.5%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분기 4.1%에서 2분기에는 2.6%로 많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소득이 플러스로 돌아선 데다가 물가는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갑을 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소득이 늘고 있는 데다가 물가가 진정돼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다면 미국 경제 전반이 올해 불경기 없이 물가도 잡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이나 중국이 미국의 최대 위협 국가라고 꼽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간접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대 위협이라고 답한 17%보다 3배나 많았으며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들은 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역시 세계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해 27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를 뽑으라는 직선적인 질문에 50%는 중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17%는 러시아를 최대 위협 국가로 꼽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간접 대결을 벌이고 있으나 러시아보다 중국을 최대 위협 국가로 꼽은 미국인들이 3배나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최대 위협 국가로 꼽은 미국인들은 2%에 불과했고 위협 국가가 없다는 답변도 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 답변이 78%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안보에 중국이 위협이라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73%로 약간 낮았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미국민들의 답변은 36%에 불과한 반면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의견은 66%로 높았습니다. 중국을 최대 위협 국가로 뽑은 미국인들은 보수와 진보, 당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은 74%나 중국을 최대 위협 국가로 꼽은 반면 중도파 공화당원들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은 41%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한 데 비해 온건파 민주당원들도 거의 같은 4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느 나라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냐는 물음에 미국인들의 가장 많은 22%는 영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없다가 각 6%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4%, 독일이 3%로 집계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의 최대 맹방이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답한 미국인들이 똑같이 2%로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1%에 그쳤으며 러시아도 1%를 차지했고 즉답을 요구한 질문에서 한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기자회견 초반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는 실어 증세를 보여 고령의 정치 지도자들의 건강 문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매코넬 상원대표는 12분 후에 복귀하고 괜찮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같은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고령의 정치 지도자들의 건강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942년생 올해 81세인 고령의 워싱턴 정치 지도자들이 건강 문제에 노출되며 파장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992년 2월생으로 이미 81세가 된 미츠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주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는 실어 증세를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의사 출신 존 바로스 상원의원이 귓속말로 괜찮냐고 묻고서는 곧바로 에스코트하며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12분 후에 기자회견장으로 돌아와 괜찮다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매코넬 상원 대표는 올 초 낙상에 뇌진탕을 겪은 후유증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상원 대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대표의 보좌관들은 매코넬 대표가 주례 회견을 통해 국방수권법안의 진전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멍해져 말을 잇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대표는 언론 앞에 나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의 상태를 체크해 보려고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나도 대통령이 얼마 전 가졌던 샌드백을 가졌다고 밝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콜로라도 소재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단 앞에 설치해 놓았던 샌드백, 모래 주머니에 걸려 넘어진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코넬 상원 대표의 이번 실어 증세는 즉각 동갑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80세가 넘은 고령의 정치 지도자들의 건강 문제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1942년생들인 매코넬 상원 대표는 2월에 이미 81세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11월에 81세가 됩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올 들어서만 해도 여러 번 넘어지는 낙상과 뇌진탕까지 경험해온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자주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공이나 다른 곳을 가리키거나 사망한 의원의 이름을 불러 치매 논란까지 사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40년 가까이 공화당 상원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와 내년 82세의 최고령 대통령 기록에 도전하고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워싱턴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건강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구촌에서 올 7월이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되고 있다고 유엔사나 세계기상기구가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 대륙에서 장기간의 폭염을 겪고 있고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더워졌으며 이례적으로 바다의 수온까지 30년 전보다 섭씨 1도나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남서부, 중서부, 동북부에서 장기간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은 올 7월이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되고 있다고 선언됐습니다. 유엔사나 세계기상기구는 올 7월은 닷새 남겨둔 시점에서도 이미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7월 들어 첫 23일 동안의 지구 온도는 화씨 62.5도, 섭씨 1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고온 기온인 2019년 7월에 화씨 61.9도, 섭씨 16.63도에 비해 화씨로 0.61도, 섭씨로는 0.32도 올라간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보다는 지구의 온도가 섭씨로 1.5도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의 수온이 매우 이례적으로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6일 오션들의 수온은 섭씨 21도로 기록됐는데 이는 30년 전인 1993년 같은 날의 20도보다 1도나 높아진 것입니다. 수치로는 체감되지 않고 있으나 세계기상기구 등의 과학자들은 올 7월의 폭염은 10만 년 전에 한번 겪었을 기록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불난리와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7일에도 화씨 103도, 섭씨 39도에서 화씨 125도, 섭씨 43도 사이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전체의 25%인 8,4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의 폭염이 이제는 그 옆인 서부, 그 위인 중서부, 왼쪽인 동북부 대서양 연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DC는 목요일 화씨로 107도, 섭씨 42도, 금요일에는 화씨 111도, 섭씨 44도까지 치솟고 토요일에는 화씨 108도, 섭씨 4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도 화씨로 105도에서 103도를 기록해 위험한 폭염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목요일 화씨 115도, 섭씨 46도, 금요일에는 113도에 45도, 토요일에는 114도에 45.5도로 대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이 올라온 캔자스시티는 목요일 109도에 43도, 금요일 108도에 42도, 토요일 106도에 41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 달 이상 폭염을 겪고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화씨 100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는 화씨 90도대 초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